오늘 그 추적의 언론 그리고 VIP 시사입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언론 간담회에 앞서서 이제 영화 추적이 다룬 이 사대강 사업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선임연구위원님, 경북대학교 항공생명화학전공 이승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 사대강이라는 게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 끝날 때쯤에 해서 이미 사대강 대운하 공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대운하가 시작됐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사대강으로 이렇게 변질돼 왔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바뀌어 왔는데, 저는 어쨌든 직업 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전모의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을. 그래서 차라리 대운하 때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대운하 자체는 타당성 논란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때는 거짓말이 안 했었는데, 대운하를 안 한다고 한 다음에 나온 것이 사대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운하다, 사대강이 아니라 대운하다, 강원을 막고 홍수를 막는 사대강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강을 죽이는 사업이다라는 걸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하고 국가가 하고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가장 아까도 나왔지만 도저히 제가 납득하고 참을 수 없었던 가장 큰 부분은 국가의 거짓말, 대통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그걸 사대강 살린다고 했으니까 저는 사대강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감정이 좀 북받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죽었다 하는데, 죽었으니까 살리겠다 하는데 죽지 않은 걸 자꾸 죽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고, 도저히 납득 못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최대한 저는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최피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할지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할지를 저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타고 뭐를 어떻게 막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원래 모습을 남겨두자. 왜냐하면 그게 가장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회복을 하려면 원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걸 제대로 기록으로 남겨놓자.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사대강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증명해내자 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강 공사 이전부터 해서 사대강 공사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까지 5개 강을 사실 수없이 많이 다녔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5년을 꼬박 다녔습니다. 사실은 주말마다 사대강을 시작점부터 해서 끝점까지 공사하는 구간을 찾아다니면서 파괴되어 가는 과정도 모두 기록을 해서 원래 어땠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자 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같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 사대강 PD수첩에 있을 때 방송할 때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해서 사실은 17년 동안 같이 한 것 같아요. 계속 같이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현장에 많이 다녔지만 최 PD님도 상당히 집요하시잖아요. 그때도 집요하셨고 지금도 집요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현장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얘기를 할 기회들이 있었고, 그렇게 같이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예, 맞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또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세력이나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이 이슈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 영남의 특히 그 여론을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몰고 가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거는 정치 세력들이 늘 감안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보는 정확한 시각과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상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의 진상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자연을 얼마나 파괴를 했고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독소에 의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공세적으로 했다면은 오히려 선거에서 사실은 그걸 사업을 주도한 정치 세력이 손해를 더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히 그냥 이거 보호 때문에 부신다 이런 그 식의 정치 세력의 반발 그쪽의 여론 여기서 거기서 표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그저 조심스럽게 그냥 로키로 하면서 자꾸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말을 다 다룬 영화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업의 본질이 뭐고 이거를 놔두게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본다면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걸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든 것인데 말씀대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4대강 실상에 대해서 오늘 영화처럼 제대로 알리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해도 많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거짓말을 기반으로 출발했는데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명확하게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정확히 알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빨리 4대강을 원래 강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숨은 몇 개 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체는 사실은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22조가 들어간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좀 편향되게 어떤 좁은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가장 빨리 통째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4대강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릴 수 있고 강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 매개 시사회인 만큼 기자분들의 질문을 우선적으로 받겠습니다. 기자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네. 4대강 진짜요. 답변이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어려운 걸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환경이 괜찮나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을 바라다 보고 나가고 할 때마다 안 괜찮다고요. 녹조가 그렇게 많이 핀 강은 처음 봤고 여전히 냄새가 역하고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를 여기 환경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그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최승욱 PD님, 이미재 실장이 있는데 일단 저분들 때문에 제가 고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혈압이. 그래서 제가 일단 혈압 치료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승욱 PD님이 이 영화를 정말 열심히 홍보하시고 또 많은 정보를 알려다 주면 그래도 조금 바뀌는 데 속도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아까 전에 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저변에는 저는 정치적 이념도 있지만 경제 그다음에 또 그 윗세대들이 가진 철학들이 아직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뀌는 속도가 느린데 미래 세대들이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 다음 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기자분들 질문. 아까 무슨 여자 기자분이 예. 저한테도 뭐 하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이쪽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예, 예. 그러시죠. 예. 추적이 계속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뭐 당연히 추적을 이거 저 사대강 재자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을 계속 해야죠. 사실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어느 매체에서 어떤 그 방송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물론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적을 게다가 이게 굉장히 그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출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 후배 우리 오준식 기자 여기 있나? 우리 오준식 기자 여기 있는데 오준식 기자를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오준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 기자들도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어쨌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강에 대해서는 이게 새롭게 뭔가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자연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 내용은 복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사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첫 번째가 준설입니다. 두 번째가 봅니다. 보건설인데 16개 보건설한 거하고 4억 5천 입방미터의 모리 준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를 수문을 내놓으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리번 파괴의 역순인 것처럼 그대로 다시 다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그 기존의 사대강 사업 이전에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강에.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가도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강 이전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전에 문제됐던 것까지 다 해결하는, 그래서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가장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들이 현대사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사대강이 너무 큰 덩치라서 우리가 잘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이전보다도 더 좋은 환경으로 자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 사대강을. 그런 목표를 가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답변 먼저 위원님부터. 예,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한강 1968 선정해 주셔서 제가 최근에 한강의 원래 모습, 그다음에 한강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 196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대 현재까지 그 과정을 한번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한강의 가장 큰 변화도 원래 모래하천에 있던 것이 지금 우리는 모래 한 톨 볼 수 없는 물만 가득한 강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7, 80년대 강에서 모래를 파내고 파고 준설을 하고 도를 막고 했던 게 한강 종합 개발이고 70년대 한강 개발입니다. 그게 사실은 똑같이 4대 강에서도 파고 막고 하는 걸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대 강의 확장판, 아니 한강 종합 개발의 확장판이 4대 강이고 4대 강과 한강 종합 개발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입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강에도 그렇게 모래가 많았고 우리나라 낙동강에도 그렇게 모래가 많은 우리나라 하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천에서는 모래가 많은 하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산 위로 올라가면 모래가 아니라 자갈인 하천들이 많고요. 하구에 내려면 이제 모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모래가 많은 건 아니고 대부분 강 하류로 가면 대부분 모래가 상당히 많은 하천인데 사대강이든 한강이든 그렇게 모래가 많은 하천들이 개발을 하고 준설을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보는 한강처럼 모래가 없는 그런 하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복원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100%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지향점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자르강 부분은 그 이제 인공적으로 콘크리트 같은 게 좀 보이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래 이제 운하 형태로 저 구조물들이 좀 있었던 것을 완전히 다 그 해체를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변 옆쪽에서 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뭐 계단 비슷한 그런 형태로 좀 남겨놓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자르강은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이제 좁은 수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강을 이렇게 좁은 데다가 가둬놨던 거를 기본적으로 강폭 자체를 굉장히 넓혔죠. 이렇게 넓히면서 그 물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을 굉장히 넓히는 그런 공사와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생물들이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한 그런,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제방도 상당히 강화했고요. 예, 제방도 상당히 이제 잘 무너지지 않은 형태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홍수에도 대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쉽게 강에서 강을 이렇게 같이 느끼고 즐길 수 있고 생물들도 거기서 잘 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콘크리트 같은 걸 완전히 다 해체하지는 않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그 흔적을 좀 남겨놓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구조물도 완전히 다 해체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 작은 그 보 형태의 구조물들이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몇 군데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 구조물은 우리 지금 이제 저기 사대강에 있는 그런 상당히 큰 댐 규모의 그런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런 구조물은 아니고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정도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네. 강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 어부들이 걷어 올리는 그 그물 속에 올라오는 건 물고기의 사체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죽은 게 80마리, 그리고 살아있는 게 20마리. 그 20마리도 벌겋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고기들입니다. 살아 올라온 거 하루만 그냥 집에 다라이에 담아두면 그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낙동강의 실정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때문에 물속에서 생명체는 없는 거고 죽어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 농산물, 그리고 대기, 그리고 인체의 사람의 코수까지, 이게 지금 낙동강의 녹조로 인한 정말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언제까지 이렇게 부여합니까? 이런 식으로 듣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정권, 저희도 문재인 정권을 겪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지만 해내지 못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힘이 있는 건 저희는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녹조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거는 수문 개방이고, 수문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치양수 시설을 빠르게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 받아보면 치양수 시설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기술자들은 해낸다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치양수 시설 개선 가능하고, 치양수 시설 개선하면 수문 개방 문제 없습니다. 물이용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 14년간 녹조 문제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역시 농민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학계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만은 수문 개방에 대해서 치양수 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된다면 농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좀 힘을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우리 낙동강 유형민들이 녹조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